대통령실에서는 이 허위 보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금품이 오간 허위 보도로 보지 않고 대선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선 사흘을 앞두고 밤에 터져나온 이 보도가 어떻게 확산이 되면서 힘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이 의혹이 윤석열로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갔는지의 과정을 보면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 보도. 지난해 3월 6일 밤 9시 40분 뉴스타파 기사가 올라옵니다. 인터뷰는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묵혔다가 대선 사흘 전에 극적으로 터뜨렸다는 거죠. 이후에 밤 10시 54분 경향신문이 이걸 인용해서 보도했다. 밤 11시 27분 한겨레신문이 이를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다음 날 오전 12시 37분 오마이뉴스가 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데 자, 뉴스타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의 똑같은 이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의 반론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조선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주요 커뮤니티에 이 기사가 확산이 되고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밤새 추천 수가 평소 그 커뮤니티의 조회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추천 조회수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 이 조회수도 조작한 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2,330여 개의 추천수가 단시간에 붙으면서 이 글은 당시 커뮤니티의 앞 화면에 추천 순서로 보기 상단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1년에 이 같은 확산 과정이 모종의 대선 공작의 현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큰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만약에 뭐 저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뭐 공작이니 아니니라는 얘기도 안 나올 텐데 결정적으로 조작된 인터뷰다. 그리고 금품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서부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상대 후보의 반론 한 줄도 없이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상대 후보의 입에까지 오르느냐. 이 과정이 너무 신속했고 이 과정이 너무 일사불란했다. 뭐 이런 의혹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 선거 때는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측은 보수 측대로 진보 측은 진보 측대로 그와 같은 어떤 성향이 있는 매체들끼리 릴레이를 하면서 정폭시키는 또 그리고 댓글 부대들이 뭐 예컨대 드루킹이라든지 그런 뭐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여론 댓글 조작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만약 그걸 더 깊이 뭐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처음부터 뉴스타파 인터뷰부터 어떻게 진보 언론 뭐 오마이뉴스까지 뭐 역한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언론들이 릴레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하고 포탈은 댓글을 많이 다는 순서대로 앞에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일련의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만약 그것을 누군가 말하자면 대선 캠프에서 진두지휘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진짜 공작이군요. 제2의 드루킹 사태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김만배 씨가 준 1억 6천 얼마라고 하는 돈도 과연 그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한테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 검찰은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돈을 줬느냐에 대한 아마 그런 물음에 김만배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의혹에 앞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던 게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의 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서 이른바 대법관과 사법거래한 건 아니냐. 김만배가 나서서 이런 의혹도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쪽은 쌍방울의 김성태는 김성태대로 그 변호인단을 말하자면 뒤에서 월급을 주고 뭐 사회이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얼개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걸 무 자르기처럼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선거 방해 행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또 걸려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더 다루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성남시장 선거 때도 형수 의혹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대표한테는 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김영주 의원님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대선 공작으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단순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생태탕 페레가모 가짜 뉴스도 사실은 특정 스피커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쫙 번졌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이 정도가 다르다. 대통령실의 비판을 보면 이건 대선 공작이다라고 하니까 대선 공작에 준하는 누군가의 어떤 작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고 신앙님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이걸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인터뷰 시점,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질문하는 시점, 그다음에 대선 3일 전에 그것이 풀리는 시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나름대로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거는 뭐 나중에 다퉈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만약 저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즉 우연한 그 잘못된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이미 실제적으로 조유영이라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그 대장동 대출 문제는 수사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공한 가짜 뉴스잖아요. 예. 단순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체크가 안 돼서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 의도화된 잘못된 뉴스가 편성되고 제작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그와 같은 음모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걸 적게 잡으면 아주 작게 보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김만배 씨가 형이 광해를 이끌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해 라는 검찰의 진술들을 확보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 여파를 작게 보더라면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의도한 대로 이 수많은 언론사들이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대통령실이 규정한 것처럼 크게 보자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언가의 배후가 이걸 사전에 기획한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 작게 보냐 크게 보냐에 따라서 여파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작게 보더라도 사실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뭐 하나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일 벌어지면 오버하면 집니다. 네. 오버하는 쪽은 지게 돼 있는데 저는 일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큰 사람으로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도 지금 이 보도와 우리 이제 돌직구 쇼에서 이제 토크 과정을 보시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도를 해서 그 악영향을 주고 선거 때니까 악영향을 주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야.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론이 정확한 팩트 체크는 자기의 심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만일에 거짓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냈다. 이러면 더 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언론의 기능의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가려낼 건 가려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일 이제 막 일파만파 일종의 기획설, 뭐 공작설, 뭐 혹은 또 다른 음모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오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길 바랬던 국민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너무 이렇게 그 크게 막 그 일종의 기획설, 사전 모의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걸 막 따라쓰기 되어 있어요. 정신 없어요 그때는. 이게 특히나 일정한 신뢰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 기사가 처음 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그때 이 기사가 나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일당 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 거 아니야? 정도의 인식은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뭐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 정도 인식을 가졌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그 중대한 그냥 언론 소비자인 박용진이 볼 때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기억이 남는 기사인데 이 정도로 신중하게 보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걸 가지고서 막 기획설, 배우설 이렇게 확장일로로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무리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내일 이 관련자들 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이렇게 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매체들도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돌아볼 건 돌아보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추후에 의심을 남기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바금지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어디까지의 사전 기획된 대선 공작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보인다,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만배로부터 1억 6천만 원 수수 혐의, 배임 수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 통보. 김만배는 내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구속수사 연장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통해서 검찰은 확인하고 싶을 것이 많을 겁니다. 어디까지 김만배가 공모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신학님 씨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물어볼 것이 많을 것 같아요.